에이든 헤븐이 지금 맨유 수비진을 이끌고 있다. 팀이 필요로 할 때 자신의 재능을 각성하는 어린 선수의 가치.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 최근에 헤븐이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게 지금 비단 팬분들 뿐만 아니라 뭐 전문가들, 또 팀 레전드들, 심지어 감독까지 나서서 헤븐을 칭찬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지금 헤븐이 좋은 평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가. 오늘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 뉴캐슬전에서 맨유가 1대0 필사적인 승리를 가져왔죠. 근데 이 경기가 특히나 좀 많이 불안하고 그랬던 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부상으로 결장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팀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브루노 페르난데스 없이 뉴캐슬을 상대로 이길 수 있을까 싶었는데 이날 맨유가 좋은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이 경기에서 역시나 가장 빛났던 선수는 도루구였죠. 뭐 자세한 내용은 바로 직전에 올린 도루구 관련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원래 왼쪽 윙백으로 많이 나오던 도루구가 이날은 4-2-3-1 포메이션의 오른쪽 윙포워드 자리로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런 크랙 플레이, 변수를 만들어내는 플레이들, 측면에서 볼을 잡았을 때 드리블 돌파, 동료의 패스를 받기 위한 박스 침투,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날 경기의 유일한 득점까지 우리가 도루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좀 많이 엿볼 수 있었던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이날 경기에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도루구인데 이날 경기의 MOM은 맨 오브 더 매치는 도루구가 아니었죠. 유일한 득점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던 그런 도루구가 아닌 에이든 헤븐이 이날 경기의 맨 오브 더 매치였습니다. 유일한 골을 넣은 주인공, 심지어 포지션 변화, 오른쪽 윙포워드로 출전, 이 도루구가 아니라 수비수인 에이든 헤븐이 맨 오브 더 매치를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수비를 미친 듯이 잘했거든요. 이날 헤븐이 보여준 수비력은 경기 지표가 증명을 합니다. 보시면 지상경합 승률 100%, 공중경합 승률 100%, 패스 성공률 94%, 걷어내기 8회, 클리어링, 그리고 파이널 서드로의 패스 3회, 파울 0회, 그리고 결과적으로 무실점이었죠. 와, 이게 무실점이라는 그 결과도 놀라운데 상세 지표를 자세히 뜯어보니까 경합 승률이 말이 안 됩니다. 헤븐 쪽으로 볼이 향할 때, 헤븐이 상대 공격수랑 이렇게 부딪히고 경합을 하고 있을 때 그 상대 공격수와의 싸움에서 뭐 그게 지상이든 공중에서 뜬 경합이든 전부 다 헤븐이 이겼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현대축구에서 센터백에게 요구하는 그 역할, 후방 빌드업의 패스 성공률, 이것도 94% 매우 준수했고요. 게다가 이날 맨유가 후반전에 뉴캐슬을 상대로 수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서 보여줬던 걷어내기들, 클리어링들, 이것도 이날 경기에서 굉장히 빛나는 지표였고,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많이 놀랐던 거는 이 지표들, 경합승률 100%, 뭐 파울도 한 번도 안 한 거, 이 지표들이 다른 누구도 아니고 볼테마데를 상대로 보여줬던 지표였기 때문에 많이 놀랐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뉴캐슬의 볼테마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 PL로 이적해온 스트라이커 이적생들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영입이다, 가장 잘 데려온 9번이다, 이런 평가를 듣는 선수예요. 이전 팀에 있었을 때보다 조금 더 박스 안에 많이 머무르는 움직임으로 바뀌면서 동료가 박스로 볼을 넣어줬을 때의 확실한 마무리, 좋은 터치, 박스 안에서의 지배력, 이런 9번 스트라이커로서 좋은 평가를 받는 볼테마데였는데 이 볼테마데조차 자신의 주요 경합 상대였던 에이든 헤븐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페널티 박스 인근에서 볼테마데한테 강하게 붙으면서 뭐 뉴캐슬의 측면 자원이 볼테마데 쪽으로 볼을 뿌려줄 때 이거에 대한 적극적인 차단이라든지, 아니면 측면 쪽으로 가서 높은 볼을 뿌려줘서 크로스를 올릴 때 이거에 대한 경합 싸움에서 헤븐이 이기는 경우들을 많이 보여줬고, 그리고 이날 경기에서 정말 많이 나왔던 장면 중에 하나가 뉴캐슬이 이렇게 측면 돌파를 해서 박스 안으로 낮은 크로스를 이렇게 깔아서 보내주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볼테마데 쪽에서 이 볼을 터치해서 뭐 변수를 만들거나 아니면 직접 득점을 만들거나 이런 그림을 뉴캐슬이 많이 노렸는데, 헤븐이 볼테마데를 집중적으로 마크하면서 이 볼을 터치를 아예 못하게 하는 장면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수비력을 보여줬던 헤븐인데, 여기서부터는 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 헤븐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수비력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19세라는 이 어린 나이에 벌써부터 보여주기 시작한 다재다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날 뉴캐슬전에서 맨유의 시스템은 백포였죠. 백스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헤븐의 위치에도 변화가 좀 있었어요. 원래 헤븐은 어디에 섰었나요? 백스리 시스템에서 가운데 센터백으로 뛰었었죠. 하지만 이날 경기 뉴캐슬전은 아모림이 백포를 가동했기 때문에 헤븐은 백포의 오른쪽 센터백으로 뛰었습니다. 전술판으로 위치를 좀 보여드리자면 이래요. 원래 3-4-2-1 시스템에서는 양쪽으로 벌려있는 양쪽 스토퍼, 그 가운데 헤븐이 위치하는 경우들이 많았죠. 예전에 더리우트가 있었던 그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헤븐의 역할은 뭐였냐? 아모림이 많이 보여주는 그 빌드업 시스템, 양쪽 스토퍼가 골키퍼를 사이에 두고 내려가면서 골키퍼를 포함하는 백스리를 만든다. 여기에 양쪽 윙백이 측면으로 벌린 채 빌드업에 가담한다. 이 넓은 빌드업 형태를 쓰면서 상대의 전방 압박을 최대한 우리 진영으로 끌어당긴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어지는 빠른 템포의 빌드업으로 상대의 전방 자원들을 우리 후방에 남긴 채 적은 숫자만 남아있는 상대 후방을 빠르게 공략하겠다. 이게 아모림 빌드업 시스템의 핵심이잖아요. 여기에서 이 가운데 센터백의 역할은 최후방의 이 백스리와 가운데 위치한 이 투미들,
그리고 측면에 벌려있는 양쪽 윙백들, 이 모든 요소들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뉴캐슬전에서는 상황이 좀 달랐죠. 아예 시스템이 달랐기 때문에 이날 아모림은 백포를 가동했습니다. 후방에 위치한 양쪽 풀백, 왼쪽 센터백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오른쪽 센터백 에이든 에븐, 이전보다 후방으로 내려오는 투볼란테, 양쪽으로 벌리면서 측면에서 기회를 기다리던 윙포워드들과 가운데 있는 10번 공격형 미드필더, 이런 식으로 4-2-3-1 시스템으로 운영을 했어요. 이날 전반전을 봤을 때 기존의 아모림의 시스템과는 차이점들이 꽤 있었죠.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상대를 우리 후방으로 끌어들이는 그 빌드업 시스템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골키퍼가 볼을 잡았을 때는 일단 볼을 상대 진영으로 많이 차놓은 다음에 상대가 이 볼을 잡고 있을 때 우리는 라인을 많이 올려서 가운데에 위치하는 3미들, 압박에 참여하는 양쪽 풀백, 후방을 조율하는 백투, 여기서 상대에 대한 강한 압박으로 볼을 뺏었을 경우에는 높은 공간에서부터 공격을 재전개하거나 아니면 이 볼을 후방 센터백들에게 내려서 높은 라인에서부터 빌드업을 재전개하는 이런 지배력, 통제권 위주의 시스템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날 전반전 경기력을 보면은 뉴캐슬이 막 아래로 내려앉는 전술을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맨유가 하프라인 인근에서 볼을 잡은 채 통제권을 가지는 빌드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헤븐의 위치를 한번 봐야 됩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이날 헤븐이 어디에 있었나요? 이 백포에서 오른쪽 센터백으로 나왔어요. 이 자리는 분명 헤븐한테 어색한 자리일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 본인이 왼발잡이거든요. 왼발잡이인 선수가 자신의 역발 포지션 오른쪽 센터백으로 나온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볼테마데와의 경합, 아니면 뭐 다른 선수와의 그런 경합 수치들, 승률들, 파울 영회, 이런 안정적인 수비 지표들이 자신한테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 오른쪽 센터백 자리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경기가 끝나고 헤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오늘 오른쪽에서 뛰었는데 아시다시피 제 주발이 아닌 약발입니다. 아모린 감독님 체제에서 우리는 여러 포메이션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감독님이 어떤 전술을 지시하시든 우리는 그게 통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도 보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아모림에 대한 리스펙트, 신뢰 이런 것도 보여줬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기가 좀 불편할 수도 있는 포지션에서 뛰었지만은 나는 여기에서도 또 적응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한 자신감을 또 보여줬죠. 개인적으로는 좀 뭐랄까, 어린 선수가 이런 PL이라는 큰 무대에서 다양한 포지션에 대한 소화 능력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게 단순하게 뭐 준수한 플레이를 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경기를 캐리하고 맨 오브 더 매치까지 받았다?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공격적인 면입니다. 이게 사실 제가 이날 경기를 보면서 헤븐이 성장했다고 느낀 가장 큰 포인트였어요. 이전보다 공격적인 패스의 시도, 비율이 많아졌고요. 그리고 그 퀄리티가 단순히 시도만 한 게 아니라 성공시키고 질 좋은 패스들을 전방으로 뿌려줬다. 이게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은 현대축구에서 센터백은 단순히 뭐 수비만 잘하는 포지션이 절대 아니죠. 우리 팀의 첫 번째 공격수, 공격의 시작점. 이 선수가 경기를 어떻게 조율하고 패스 루트를 어떻게 잡느냐, 가장 후방에서 볼을 잡고 있는 이 선수가 여러 패스 루트 중에서 어떤 옵션을 선택해서 전진 방향을 정해주느냐, 어떻게 보면은 우리 팀의 공격이 잘 풀릴까 안 풀릴까가 이 센터백의 역량에서부터 결정되는 게 현대축구입니다. 그런 현대축구에서 센터백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역량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진 패스 능력이죠. 현재 맨유는 팀의 전진 패스 능력이 많이 약화된 상태입니다. 왜냐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없거든요. 프리미어리그 유일의 박싱데이 경기를 앞두고 길게 이어진 준비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은 부상으로 빠진 페르난데스의 창의성 없이 맨유가 과연 어떻게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을 가졌다. 팀의 주장인 그는 90분당 평균 약 10개의 전진 패스를 기록하며 맨유에서 가장 많은 전진 패스를 공급해주는 선수였기 때문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전진 패스를 기존 맨유에선 미드필더인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그런 팀의 전진성, 라인 사이로 꽂아주는 패스, 롱패스 전환, 미드필드에서 공격진으로 이어지는 날카로운 그런 패스들, 이거를 책임지면서 90분당 평균 약 10개의 전진 패스를 기록했다는 건데, 이 10개의 전진 패스 없이 맨유가 과연 공격을 할 수 있느냐, 뉴캐슬을 이길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전진 패스의 결여. 하지만 놀랍게도 그 전진 패스의 공백을 헤븐이 채워줬습니다. 뉴캐슬전에서 맨유의 최다 전진 패스를 기록한 선수는 누구였을까? 바로 5개를 기록한 헤븐이었다. 전반전 그의 가장 인상적인 장면들은 수비적인 걷어내기가 아니었다. 오히려 아모림의 공격수들에게 볼을 투입해 공격의 활로를 뚫어주는, 라인 사이로 찔러주는 날카로운 패스들이었다. 이 장면을 보시죠. 맨유가 지금 하프라인을 넘어서 공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뉴캐슬은 이제 두 줄 수비에 본인들의 자리를 지키는 그런 수비 라인을 구축하고 있고요. 여기서 지금 볼을 잡고 있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오른쪽 센터백 헤븐에게 볼을 넘겨주는데, 이 볼을 잡은 헤븐이 이날 오른쪽 윙포워드로 나와서 안쪽으로 좁히는 플레이를 했던 도르구 쪽을 발견하고 빠른 전진 패스를 투입해줍니다. 헤븐의 이 패스 한 방 덕분에 맨유는 이 뉴캐슬의 두 줄 수비, 그중에서 첫 번째 줄을 바로 넘어서 현대축구의 가장 위협적인 공간이라고 평가받는 이 두 줄 수비 라인의 사이 포켓 공간에서 볼을 잡을 수 있었죠.
해븐의 전진 패스 능력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이 장면도 보시죠. 역시나 맨유가 볼을 위로 끌고 올라와서 하프라인 인근에서 공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볼을 잡고 있는 왼쪽 센터백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이번에도 오른쪽에 있는 해븐한테 볼을 넘겨줘요. 이 볼을 잡은 해븐은 이번에도 역시나 상대의 두 줄 수비 라인의 사이 이 포켓 공간에 위치한 공격 자원들을 바라봅니다. 이번의 타겟은 10번 미드필더 마운트였죠. 해븐의 이 절묘한 패스, 수비 라인의 빈틈을 파고든 이 전진 패스를 받은 마운트는 본인이 잘하는 주변 동료를 활용하는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해븐의 패스를 받아서 옆에 있는 쿠냐에게, 쿠냐는 또 이제 오른쪽 윙포워드 도루구에게, 도루구는 이거를 오른쪽 풀백 달로에게 연결을 해주죠. 그러면서 맨유가 순식간에 이제 측면 파이널 서드로 올라서는 데 성공합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뭐 득점이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기 쉬운데 이 파이널 서드로 올라오는 공격 시퀀스가 굉장히 간결하고 쉽게 전개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상대의 두 줄 수비를 허물어뜨리는 해븐의 이 전진 패스 한 번, 다시 뭐 측면으로 볼을 빼거나 아니면 패스를 찔러주는 게 두려워서 다시 센터백에게 볼을 빼거나 이런 선택이 아니라 동료한테 볼을 받자마자 포켓 공간에 있는 공격 진영들을 확인한 거. 해븐의 이 전진 패스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맨유가 뉴캐슬의 수비 진영을 전부 다 뒤로 물리게 한 채 이 파이널 서드까지 올라올 수 있었다. 현대 축구에서 공격적인 센터백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거를 보여주는 시퀀스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해븐은 단순히 포켓 공간만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도 보시죠. 마찬가지로 맨유가 하프라인 인근에서 높게 올라와서 공격을 전개하고 있는데 역시나 지금 볼을 잡고 있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오른쪽에 있는 해븐한테 패스를 넘겨줍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볼을 잡은 해븐의 선택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리산드로의 패스를 받은 해븐은 바로 볼을 뿌리지 않고 본인이 직접 볼을 끌고 어느 정도 올라옵니다. 센터백이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상대 수비가 그걸 가만히 놔둘 수 없고 올라오는 해븐의 주위로 조금씩 모여들어요. 상대 수비 라인의 시선이 자신한테 모여든 걸 확인한 해븐은 이번에 포켓이 아니라 볼을 띄워서 오른쪽 측면으로 롱패스를 뿌립니다. 해븐이 롱패스를 뿌린 그곳엔 어느새 터치라인을 밟고 높게 올라온 오른쪽 풀백 디오구 달로가 있었죠. 해븐의 이 패스 한 번으로 또 맨유가 파이널 서드 측면에서 높은 공간에서 공격을 전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포켓에 있는 선수들을 거치지 않고서 말이에요. 그래서 이날 경기 맨유의 그런 공격 장면들을 보면은 그 시퀀스의 시작점이 해븐인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걱정, 브루노 페란데스가 없는데 맨유가 전진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전진 패스가 안 들어갈 것 같다, 이 걱정을 해븐이 채워줬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브루노의 경기당 평균 전진 패스 10개, 이 수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은 그 절반인 5개를 센터백이 채워줬다. 지금까지 미드필더가 부담해야 됐던 그 전진 패스의 역할을 후방의 센터백이 그 빈자리를 절반이나 채워줬다.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공격 시퀀스의 시작점 역할, 전진 패스를 넣어주고 포켓을 활용하고 때로는 자기가 전진한 다음에 측면을 활용하는 이 플레이의 중요성이 현대 축구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모림도 경기 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해븐은 곧 대체 불가한 선수로 성장할 것이다. 에이든의 활약에 정말 만족한다. 그가 매 경기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다. 그는 훈련을 정말 훌륭하게 소화했다. 훈련을 잘하면 경기력에도 도움이 된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 그리고 굉장히 놀라운 발언을 아모림이 했는데 만약 그가 계속 이런 경기력을 보여준다면 다른 선수들이 그의 자리를 뺏기는 정말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른 선수들이 그의 자리를 뺏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해븐의 활약이 워낙 뛰어난 나머지 아모림은 현재 전력에서 이탈해 있는 맥과이어와 더리우트에게 부상에서 회복하더라도 선발 자리를 되찾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경고 메시지까지 보냈다. 즉 만약에 해븐이 이렇게 성장을 한다면은 뉴캐슬전에서 보여준 그런 플레이를 보여준다면 더리우트와 맥과이어의 주전은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심장하다. 첫째, 더리우트는 웨스트햄전에서 등부상을 당해 결장하기 전까지 누구나 인정하는 맨유 최고의 수비수였다. 둘째, 맥과이어의 경우 다가오는 여름 계약 만료를 앞두고 구단이 현재 재계약을 제안할지 여부를 아직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더리우트, 그리고 재계약 관련해서 아직 결정된 게 없는 맥과이어, 이 두 센터백보다도 아모림은 뉴캐슬전 기준에서의 해븐을 더 선호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분석이에요.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문자 그대로의 표현보다는 아모림이 좀 기존의 두 선수 맥과이어랑 더리우트를 자극하기 위한 발언일 거라는 생각은 해요. 해븐이 잘하고 있는 거는 당연한 팩트지만 선수가 또 어린 선수다 보니까 그런 기복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린 선수를 계속 주전으로 선발시킨다는 그런 불안함도 당연히 작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까 뭐 주전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그 표현 같은 경우는 더리우트랑 맥과이어를 좀 자극하기 위한 그런 말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그럼에도 지금 아모림이 자신의 시스템에서 해븐의 성장이 얼마나 기쁜가, 얼마나 반갑게 느끼고 있는가, 이거를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의미심장한 표현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뉴캐슬전에서 보여준 그런 해븐의 플레이가 단순히 한 경기가 아니라 진짜 완전한 스텝업이다, 그때 그 플레이가 해븐의 새로운 기준이 된다, 스탠다드가 된다, 이러면은 진짜 아모림의 표현처럼 다른 선수들이 그의 자리를 뺏기가 정말 어렵게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헤븐의 그런 좋은 플레이들, 안정적인 수비력, 그리고 오른쪽 센터백, 자기한테 어색할 수 있는 그 포지션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역할 수행을 보여준 다재다능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진 패스를 비롯한 공격성까지 이런 헤븐의 성장 부분들을 살펴봤는데 여담이지만 헤븐을 사랑하는 또 하나의 이유, 저는 이게 굉장히 좀 크다고 생각을 해서 맨유가 헤븐을 영입하는 데 쓴 이적료 단돈 150만 파운드, 한화양 29억 원밖에 안 됐다. 이게 참 뭐라고 해야 될까, 맨유 팬분들의 마음을 굉장히 좀 따뜻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이 돈을 주고 왼발잡이 센터백, 그리고 지금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맨 오브 더 매치를 받는 센터백을 영입을 했다? 어떻게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거래, 아스날에서 헤븐을 150만 파운드에 데려온 이 거래 같은 경우는 에이든 헤븐이라는 선수랑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구단, 이 두 쪽 다 윈윈인 거래였다. 맨유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런 낮은 금액으로 재능 있는 어린 선수, 심지어 뭐 선발감, 그런 자원을 영입할 수 있어서 당연히 좋고요. 그리고 헤븐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아스날에 있었으면은 저 어린 나이에 B클럽의 1군 성인팀 출전 기회를 이렇게까지 많이 받을 수 있었을까? 이 선수가 지금 맨유에 왔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게 아닐까. 그래서 구단은 좋은 선수를 싼 돈에 영입할 수 있어서 좋고, 선수는 자신의 출전 기회, 큰 무대에서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는 기회,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걸 얻을 수 있어서 좋았던, 서로한테 굉장히 윈윈인 거래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맨유의 보배인, 정말 팬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에이든 헤븐이 계속 이렇게만 성장을 해서 맨유 수비진의 기둥이 되어주기를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